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또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원님? 네. 어떤 분은 제가 비례 출마를 선언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던데 네. 제가 비례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고요. 네. 홍채들은 이렇게 이거 용해인 의원 뭐 비례 한 번 더 하려고 이거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또 의심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 처음 드리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구 출마하고 싶습니다. 네, 지역구 출마하고 싶고 그 꿈을 접은 적이 없고요. 네. 많은 선배 정치인들께서 네. 물론 저는 비례 의석이 훨씬 더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비례 의원도 뭐 사실 약간 대한민국 정치에는 비례 대표에 대한 어떤 약간 맞아요. 이렇게 뭐랄까 좀 더 격이 떨어지는 의원들로 보는 경향이 있긴 정말 하지만 제대로 된 의원을 하려면 지역으로 가야지 비례는 그냥 달아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 네, 그런 시선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많은 선배 정치인 분들도 예. 큰 정치인이 되려면 지역구를 해야 돼라고. 사실 용해인 의원님이 비례의원 가운데 정말 눈에 띄는 눈부신 의정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신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당 출입 기자로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예요. 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저라고 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고 사실 저의 지역구 재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고요. 지금 여러 이런 뭐 위성정당이네, 뭐 민주당 이중대네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공격으로 속 시끄러운 이런 정치 협상들 상관없이 저의 밭을 갈면 되는 지역구 선거만 준비하고 저희 기본소득당도 거기에만 집중하면 사실 굉장히 간명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냥 오롯이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혹은 저희 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딱 그 책임에 대해서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자신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길이 무엇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 혼자 재선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큰 승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필요한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저의 재선만 바라보고 간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려면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오명과 비난들을 뒤집어 쓰면서 이 길을 갈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 보고회를 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용기를 내라. 네.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앞장서고 총대를 매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런 요구가 많았고 저는 그런 요구에 늘 응답하고자 노력해왔고 네. 지금은 그 요구가 야권의 큰 승리, 윤석열 정권 심판, 22대 국회가 그냥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개혁하는 국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용해인이 비례 출마를 선언했다라는 사실은 제가 사실이 아니다. 저의 개인 지역구 출마 준비를 하지 않고 네. 이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것을 네. 성공시키는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11월 말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정치인으로서의 숙명이라고도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런 좀 사실과 다른 비난들이 이어지면 마음이 좀 쉽지 않은 것도 네.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용해인 의원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댓글이 굉장히 많은데 용해인이 용인와라. 용산은 어때요? 네, 지역을 사실 생각은 해두셨습니까? 제가 사실 10월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 그리고 11월 말에 개혁연합신당을 제안하기 전 11월까지는 기본소득당에서는 이런 민주진보 진영의 큰 승리보다는 우리 선거를 어떻게 잘 치를 것이냐를 고민했었고 뭐 두세 곳 정도의 지역을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그것은 뭐 제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기 그러면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역구 출마는 좀 어려워지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역구 출마가 가능한.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가능하다면 지역구 출마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몇 %로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의원님의 지금 심정적으로 내 마음 같아서는 지역구 몇 %, 비례 몇 %? 저는 그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비례연합정당 그리고 야권의 선거연대 논의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저의 선거 준비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저로서는 더 좋은 일이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비례연합정당을 성공적으로 빨리 일단락 짓는 것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정치 협상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시간은 바닥바닥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뭐 이미 다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고 이래서요. 지역구 출마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고 하시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정치개혁 관련해서도 많은, 그리고 또 어제는 뭐 민주당, 그 국민의힘 양당 공의 저출생과 관련된 공약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정당의 저출생 공약, 기자들은 이렇게 평가하더군요. 그래도 민주당이 좀 나은 거 아니야? 억대가 아파트도 나오고 억을 원금 1억에 한해서는 원금까지 감면해 준다고 하니 그래도 휴가 늘려주는 것보다는 현금 지원이 낫다 이렇게 또 우스개로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물론 이제 휴가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늘려야겠죠. 그리고 사실 여당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당의 여당의 정책에 좀 아쉬운 건 네. 여당은 실제로 집행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치고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대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저출생 문제는 이 출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사회 전체를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가라는 네.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차원의 논의들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윤석열 정부는 늘봄 학교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당신들이 9시, 10시까지 야근해도 국가가 다 봐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아무도 안 믿어요, 엄마. 그리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도 그런 정책 자체가 의미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전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6시, 7시에는 퇴근해서 퇴근 후에는 아이와 함께 저녁 먹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출생 위기라는 게 출산하면 무엇을 지원해준다. 이 측면을 좀 넘어서서 이 장시간 노동은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소득이 불안정해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좀 더 시각을 넓혀야 제대로 된 처방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저출생 대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저출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일 수 있다. 그게 일자리, 노동시간, 소득, 부동산 이런 이슈들일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 문제도 그렇고 맞습니다. 치열한 네. 경쟁 문제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어떤 국정 운영을 보면 전체적인 그랜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주워 담는 일들을 좀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네.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고요. 또 김포 서울 편입도 사실 그렇게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R&D 예산 삭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런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